15페이지 시를 한 수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선수. 자신의 외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제각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근데 이 시에서 제가 한마디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이게 왜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은 항상 둘로 나눠진다, 이거지? 견분과 상분이 나눠져요. 그래서 견분이 상부를 보는 거죠. 또는 보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견분은 주관이라면 상부는 객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관이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근데 요 객관도 마음이에요. 내가 항상. 그래서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어. 언제든지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다 알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둘로 나눠져서 그런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깨달음은 뭘까 하는 거죠. 깨달음은 놀랍게도 주객이 사라져버리면 마음 하나의 상태만 딱 들어가게 될 때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 주관객관이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렇게 깨달은 내용이 평등해요. 근데 우리가 이 객관계라고 생각되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내 마음이 투영된 세계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해봅시다. 자, 283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신체를 세 부분을 나눈다 그랬죠. 예, 마음의 부분은 머리부터 어깨까지 딱 8개다. 그죠? 여기는 정수리부터 정수리, 또 미간, 네, 이 두 눈썹, 두 눈, 그리고 오른쪽 귀 뒤쪽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손을 넣어가 뒤쪽 부분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여기 이러면 아플 거예요. 통증이 생길 겁니다. 눌러가 아무렇지도 안 아프면 괜찮은데 아프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목 뒤쪽 부분 여기, 그 다음 어깨. 이런 총 8개가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 부분 8개가 있는데 코끝 여기 있잖아요. 코끝하고요. 입 안. 그 다음 목 차크라 여기. 예. 요 겨드랑이. 혹시 여러분 겨드랑이 이렇게 눌러보고 겨드랑이가 아프고 이러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많이 아프고. 손을 대지 못할 아플 거면 진찰 받아야 돼요. 이 면역력과 관계 있어요. 요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요 젖꼭지, 가슴, 명치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배꼽 밑에 복부 부분. 총 8부분인데 이쪽 라인인데 요거는 입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목이 아프고 이러면 스타무 주면 돼요. 정수리부터 쭉 해가 단전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계속 반복 스타무 주면은 통증이 완화되고 아픔이 없어져요. 이제 신체 부분은 이제 우리 생식기 차크라가 있어요. 그 다음 뒤에 항문하고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 넓적 다리. 예, 관절. 그 다음에 무릎. 예. 그 다음에 장단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 이게 총 8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몸인데 특히 몸 부분은 관절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신체와 관계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도 신구의 사목으로 딱 나눠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 그 다음에 언어와 관계되는 신체 부위,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부분, 신체 부위, 이렇게 나눈다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청전 도론에는 인체를 32가지로 나눠가지고 기억하게끔 해요. 참 외우게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32분, 그 안에는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체 부위를 외워가지고 관찰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죠. 청전 도론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83페이지. 자비소 응용이 끝난 직후 관찰하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초보 수행자의 경우에는 쓰다듬으면서 시간의 흐름이 무상 관찰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의 순서로 정수를까지 쓰다듬으면 한동안 몸의 변화를 조용히 주시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쓰다듬지 말고 이렇게 보기만 하기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 놓고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도 않습니다. 따로 의미 부여나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른 것과 조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시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쪽부터 시간의 흐름, 무상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한동안 몸의 변화를 조용히 주시하다가 다시 신구의 순서로 정수까지 쓰다듬어 갑니다. 자비손을 사용할 때는 몸을 어린아이 것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 몸을 사랑스럽게 쓰다마주면서 사랑이 생기도록 합니다. 정수리부터 순서대로 쓰다마주다가 신체 어느 부분을 잘 쓰다마치지 않거나 그 부위가 다친 부분일 경우 그것이 집중적으로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다, 잘 참아주어 고맙다, 아무개 사랑한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연민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민심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자비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에게 사랑을 주고 아기는 어머니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다듬어 주면 효과적입니다. 몸의 앞면이나 뒷면 모두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자비손을 사용하면 되고 굳이 위아래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자비손을 이렇게 쓰다듬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손으로 이렇게 쓰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쓰다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 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 어떤가 하면 어떤 분은 쓰다보면 잘 쓰다봐줘요. 그 어떤 부분은 아무리 잘 하려도 잘 쓰다보지 않는 부분이 딱 있어요. 통증이 나고 이래도 통증이 난 부분은 쓰다볼 때도 잘 안 돼요. 희한하게도. 그러면 그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자비손을 쓰다보면서 접촉이 될 때까지 쓰다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잘 안 쓰다보지만 접촉이 안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지 않는 신체 부위는 항상 이상이 있다는 거죠. 저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죠. 신체에 칼을 댄 부분 있죠. 수술을 한 부분. 그건 자비손 쓰다보면 잘 안 돼요. 희한하게. 그럼 확실히 그 부분이 이상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호주에 있었던 보살 얘기인데 이 보살님이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식당을 처분해버리고 자기가 그 식당의 종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 진찰을 받고 이래도 몸은 이상이에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얼굴이 노랗고 힘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멜번에 센터가 있습니다. 정한 선보살님이 센터장이에요. 자, 그거 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제 명상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는데 힘이 없고 이러니까, 아유, 명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심장을 끄집냈고, 물로 씻는 거야. 물로 씻으면은 심장이, 이게 아주 검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게 계속 씻고 있는 거죠.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정한선 보살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보살이 듣더니, 참 이상하다. 왜 심장을 끄집내서 물을 씻지? 자네 한번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심장 검사를 하니까, 정말 심장에 바늘구멍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늘 힘이 없고 일을 하다 쓰러지고 이랬던 거지. 그래서 그 구멍을 떼어버리니까 얼굴이 아주 화색이 돌고 건강해졌어요. 여기도 한번 왔었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희한한 일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부위를 찾아가요. 자비라 하는 것은 이 해결사 노릇, 자비스럽지 못한 것을 해결하는 거고, 또 자비심이 필요한 곳에 손이 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무릎이 늘 아파가지고 이게 힘들어 하는데 이 수행을 가르쳐 줬더니만 자비손이 이 무릎 속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자비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도 사람의 영인심을 이렇게 싸움을 충만된다 하지만 실제 현상을 보면은 손이 그 부위 찾아간다는 거죠. 어떤 분은 위장이 늘 안 좋아 그러는데 이거 자비손을 시켰더니만 자비손은 자기 심장을 이래서 담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런 사례가 이제 있는 걸 보면 자비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몸 변화 관찰의 필요성과 주의점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몸을 이제 다치거나 병이 있으면 몸이 아주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붓고 몸을 걷는 것도 힘들어요. 얘기하자면은.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몸이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몸이 무겁고 기운과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이를 자비손에 의해 몸을 서서히 치유되고 몸의 형상이 사라지면서 몸의 기혈이 열리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몸이 열려갈 때 마음도 함께 열립니다. 반면 알아차림에 의해 먼저 마음이 열리고 몸도 뒤따라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념은 몸 기운에 의해 일어나는 번뇌를 차단하고 마음에 맺힌 것을 풀고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 좋은 거예요. 그래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 의식이 전동 불빛까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본질을 삼법인을 꿰뚫어 아는 지혜가 개발되면서 마음이 안과 밖에 없어져서 투명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몸의 현상이 있더라도 넓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맺힌 것들이 깨어있는 의식의 힘에 의해 풀리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심신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몸이 이렇게 막 그때는 이렇게 맺혀가지고 잘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하다 수행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수시로 몸이 열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열리는 현상은 이렇게 부르르 떨기도 하고 진동이 일어나요. 그 부분이. 그러면서 아주 가벼워지게 하다. 뭔가 이렇게 기운이 흐름이 가다 확 뚫어지면서 뭐가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 벽에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 부딪힌 부위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통증은 여러 조건에
하압으로 일어나므로 통증을 일으키는 자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흙, 물, 바람, 호흡 등 여러 가지 요소의 하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자비선사에 2명의 스님이 와가지고 수행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고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어떤 분이 이 명상 깨달음 문화득한 책을 주더리. 근데 어떤 부분을 자기를 좀 읽어보고 쫓아왔대. 2분 스님이. 근데 이제 그저께 와가 수행을 하고 어제 오전에 코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또 코칭 해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수행을 하다 갈 건데, 내가 코칭을 해주면서 그거는 불의 요소고, 이거는 바람의 요소고,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 물어요. 왜 이거는 흙의 요소고, 이거는 불의 요소고, 이거는 바람의 요소, 이런 얘기를 왜 해줍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죠. 흙, 물, 바람, 호흡 6가지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청정 도론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체 32가지 부위를 다 숙지해가지고 관찰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흙, 물, 바람 4대 요소로 몸을 관찰하는 것이 있다. 4대 요소로 관찰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4대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결합체에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어요. 결합체는. 예를 들어가 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서로 건축 자재들이 아주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예요. 여기에 어떤 주체적인 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락하는 관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락하는 관념이지 그거는 실체는 아니에요. 그 실제 이제 자아 노릇하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실체는 아니에요. 주제한 자아도 아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몸에 이제 이 4대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는 몸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요소의 화합은 법이라고 하는데 고유한 실체나 자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더라도 오직 법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사멸하더라도 오직 법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전전하여 상속하면서 서로 알지 못하고 끝내 생각함도 없습니다. 법은 생길 때에도 내가 생긴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멸할 때도 내가 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유마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면 몸이 있어도 통증을 모르듯이 몸이 통증이라는 인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부딪혔다는 인식이 그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통증이 나라는 감정과 생각이 끼어들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통증이라는 인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프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럼 만일에 부딪히기는 하긴 했는데 부딪혔다 이게 탁 부딪혔는데 그런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통증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픔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탁 부딪혔다 그러면 아픔이 생기면 그때서야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부딪혔다는 인식이 그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관찰해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는가 봐. 목소리가 좀 잠기는 거죠.
근데 자꾸 이게 고봉이 작대거든. 일주일 전보다 요번에 좀 더 많아졌어요. 그 뜨니까 숟가락이 잘 안 들어가. 꾹꾹 눌러서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많이 먹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돼요. 그 저기 이제 혹시 그 침 맞을 때 침은 얘를 어떻게 맞아요? 이 침을 맞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이렇게 고개 돌립니까? 안 봐요. 안 봐죠. 네. 그럼 보면 어떤데? 더 아플 그렇죠. 아픔이 더 생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혔다는 인식이 있으면 통증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찌른다는 게 인식이 있으면 통증이 더 아픈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는 안 보이면 더 아픈데요. 언니 참게 진짜요? 보는 거 자, 봅시다.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게 될 때 그 말이 인식되는 순간 불쾌한 감정이죠. 상대가 막 욕을 하는데 욕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암시도 안 해요. 지금 욕이다 싶으면 감정이 착 올라오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인식은 나에게 인격 모독이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으면 인격 모독을 당한 마음의 반응으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에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까지 덧붙여줘서 욱하는 감정이 가슴의 통증까지를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인식되는 순간의 감정과 그와 더불어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받아들이느냐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이 문제를 일으키고 감정의 기복과 생각의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욱하는 감정이라든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 감정의 본질을 깨뜨려 있을 때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은 보통 이제 화두를 참고하더라도 그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화두를 참고를 해요. 불성이 있다 하는 견해와 불성이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없다고 얘기해줬어. 있다는 견해를 버리게 합니다.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와서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조지스님이 불성이 있다고 얘기해줘요. 있다 하는 말을 해줌으로 해서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견해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견해도 갖지 않을 때 자유로워진다고 얘기를 하죠.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걸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감정이나 생각을 깨뚫어 보는 게 중요하지 감정과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이놈 생각도 올라오면 안 되지 이거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감정과 생각을 억압을 하게 되면 사람이 폭발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억압하지 말고 감정과 생각의 정체를 바로 보는 게 좋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떤 수련단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걸 하는 거죠. 벽에다 점을 찍어 놓고 과거의 생각을 다 집어 넣는 거죠. 과거의 기억을 전부 다 집어 넣어요. 거기 집어 넣으면 정말 그것이 감정과 생각이 없는 듯 생각되고 너무나 홀가분하게 좋아. 근데 그것이 영원히 그리 될까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이거죠. 이게 점을 찍어 놓고 요놈을 지구다고 생각하고 지구에 계속 내 감정, 기억, 올라오는 생각을 딱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점에다가. 그럼 정말 기억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지고 내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같이 그래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 점에다 보관한 거잖아. 점에다 보관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기억은 어떻게 일어나죠? 감정은 어떻게 일어나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 조건에 의해서 인식이. 일어나는 조건. 조건에 의해서 네, 일어나는 뭘 닫다거나 뭘 들었다거나. 그렇지.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는 거죠. 네. 주객이 상대하는 조건에서 자꾸 일어나고 사라져.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내 감정도 안 일어나고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일어난다. 그럼 이런 분이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사물을 보고 누구 대화를 하면은 생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맞습니다. 일어납니다.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게 되면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 아니. 이걸 없애기 위해서 올리는데 결국 이 감정성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번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애려는 마음. 그렇죠. 이렇게 계속 습을 들이면은 감정, 생각,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기억 안 되는 건 너무 좋아. 며칠은 괜찮아져요. 그러면 또 과거 기억이 생기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올라오면 또 점 찍어놓고 또 해야 돼. 날마다 이게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닫고 오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고 없앴다, 이게야. 그 집에 가가 있으면 또 기억나면 또 가가 돈을 내고 또 해야 돼. 얘기하자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하면서 해결된 듯 하면 안 되고, 해결된 듯 하면 안 되고, 이런 반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쓰지 말고, 자, 아예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런 생각들이 깨뚫어 보는 거죠. 예? 자, 깨뚫어 본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생기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생기는 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 이 이치를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앨 필요가 없는 거야. 집어넣어 없애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고, 그는 생각이나 감정을 쫙 지켜보면 되는 거야. 멀리서 내 점치가 넣을 게 아니고, 좀 일어나는 걸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알아요. 자기 감정의 생각을 계속 지켜보면 이놈이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면서 지속성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불연속 연속이에요. 이런 정체를 알게 되면 그래 그 알아차림 힘이 좋으면 언제든지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줄 알고 사라져도 사라진 줄 알아. 근데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어요. 희한하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 내가 알아차림 하는데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과거의 생각은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 미래의 생각은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 생각은 머물지 않는다. 감정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딱 알고 있으면은 그는 알미 힘에 의해 가지고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이 전동 불빛 같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놈이 자기를 방해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해를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이게 집어넣을 때는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기억이 안 되면 좋다 하도 또 생각이 일어나면 또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가 하고 생각 자체가 실제가 없는 거다. 생기고 사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 힘에 의해서 의식이 딱 깨어나고 나는 게 좋은가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며칠 되면 또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의식이 깨 있는 거는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계속 깨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이래 되면 이걸 동정이래라고 그래요. 이렇게 깨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면 내가 띵박질 하는 거죠. 막 띵박질해도 깨있는 건 안 바뀌어요. 제 자비선사 그 밑에 진여와 보살님 집에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변두당이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수선아 보살, 아이 집 저 불이 타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등을 뛴 거죠. 심장이 안 그리고 뛰도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어요. 숨을 막 가보면 몸이 급해 가는데도 의식이 깨있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소화기 다 덩어리가 불 끄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집은 다 안 탔더라고요. 그래 집이 왜 다 안 탔을까 했더니만 그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이 스티로폴 같은 이런 걸 절대 안 넣는 거예요. 일체 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것만 조금 거실리고 말았지 불이 속까지 안 간 거야. 그래 이 목수의 노하우래. 스님 그 전부 다 그런 거 스티로폴 들어가고 이러면 불 붙으면 끄지 못합니다. 그런 거 다 안 넣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 그친 겁니다. 얘기하죠.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실험을 해본 거죠. 실험한 것도 없죠. 평소에 수행력이 있으니까. 뛰니까 의식이 깨있으면서도 몸은 바쁜데 깨있는 그대로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실험해본 거 알아요? 화가 막 났는데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어요. 막 슬퍼서 울어도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어요. 얘기하자면 어떤 감정이 집받쳐 올라든지 어떤 격한 감정이 있더라도 깨있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수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질을 깨뜨려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늘 의식이 과거로도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속에 다 깨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보면요. 순간순간 변하는 대상을 주시 관찰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 늘 대상을 고정화되어 내재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뭔가 접촉하면 일어난 느낌의 변화를 잘 주시하면 변화는 내재된 실체나 자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몸이 나다 혹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소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다, 내 것이라 하는 것을 유신견이다 해요. 유신견. 이슬 유자, 몸신자, 돌견자, 견이 견자죠. 나한테는 자아가 있다. 이는 견이죠.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자기 소개, 전북대학교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20년도 더 됐죠. 성강사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전화 요지는 왜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하는 문제예요. 왜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분에게 뭐 무지가 있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한 얘기를 해줬죠. 몸이 있으면 다 괴롭습니다. 원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랬더니만 얘기를 해줬더니만 전화를 끊고 난 한 20분 좀 지나 다시 전화를 해요. 스님 괴로움에 벗어나는 너무 간단하네요. 죽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 옥상에 뛰내려 몸을 죽여버리면은 몸 때문에 괴로우니까 몸을 죽여버리면은 괴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몸은 죽지만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는 마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버려서 고통에서 면한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당했던 여러 가지 정보가 마음의 아래식이라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그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말을 짧게 해주려고 그러다가 길게 한 사례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몸하고 관련돼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팔을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수행하러 왔어요. 네, 기부수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치고 아프면은 애도 저 가족들 다 괴롭혔습니다. 병원에 가자, 약 가져오느라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수행을 하고 보니까 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겼어.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가족들 괴롭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 한 분은 저기 전북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거기서 3년 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참 명상을 배우신 분이에요. 이름이 까먹었네. 근데 이제 수행하러 오셨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3일 전에 저희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고 수행하러 왔습니다. 제가 만일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수행하러 오지 않았을 건데 저희 형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더 절실하게 수행이 와닿고 수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성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육체는 얼마든지 생겼다 사라졌다 생로병사는 하지만 이것을 내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도 그런 걸 형님이 교통사고 돌아가신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자, 제가 이걸 자세히 읽는 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읽는 거예요. 자비손과 몸이 접촉하게 되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데 이때 명기실상의 도리도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앞서 일어나는 것이 표상이며 표상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심리는 감각입니다. 감각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접촉이라는 심리입니다. 접촉은 몸과 자연계와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몸은 감각기관이고 자연계는 우리 인식 대상이고 마음은 이건 인식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근경식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의 만남이 곧 접촉이며 이 접촉이 바로 삼자의 연기이며 관계성이라는 거죠. 순간순간 변하는 무상의 모습이 그 특성입니다. 여기서 무상을 보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감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초의 변화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때 연기시상이 열리면서 조작하는 마음과 대립과 단절의 벽이 사라지고 상소통이 일어나는 자비심이 발현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물을 탁 볼 때 시선에 그 대상에 딱 접촉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내가 사물을 딱 보면 내 눈이 저게 사물 딱 접촉되는 접촉을 체크되는 사람. 이 딱 보고 내 시선의 대상이 딱 접촉되는 것을 알면은 그건 수행자예요. 얘기하죠. 소리 딱 들으면 귀하고 소리가 딱 접촉되면 체크가 되면 수행자예요. 그 수행자는 항상 이 접촉되는 걸 알아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걸 근경식 사마성촉이라고 그래요. 근, 경, 식. 자, 이거는 이제 감각기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라든지 귀 같은 거죠. 네. 귀, 코 이런 겁니다.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대상은 사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죠. 대상. 식은 이거는 마음을 얘기하죠. 네.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삼자가 만나면 촉이라는 심리가 일어나요. 접촉이죠. 얘기하죠.
이 접촉을, 이 촉을 안다 하는 이 3자의 접촉이라 하는 게 체크가 돼요. 이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촉도 명촉이 있고 무명촉이 있는 거죠. 명촉은 뭔가 연기 실상을 아는 걸 얘기하고 무명촉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촉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경각심이 일어나는데 경전에는 바로 감각을 얘기해요. 감각 다음에 이제 표상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이 일어납니다. 행이 3이다. 이거 의지작용이죠. 심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발전해 가는 겁니다. 접촉에 의해서. 그러면 자비손이 몸에 탁 접촉하게 되면 이 접촉이 제일 먼저 감지되는 게 감각이에요. 얘기하자. 그래 이 접촉을 이 접촉하는 연기라 하는 사실을 알면 좋아요. 그래서 염채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염채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이 무상함을 관찰하고 더 나아가 접촉도 무상하게 변한다 하는 걸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인류의 모든 이 시작과 끝이 잘 살펴보면은 접촉에서 전부 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접촉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중국 문화도 한국 문화도 서양 문물이든 어떤 것이든 문화가 발전하는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럼 접촉의 모습은 뭐냐? 감각입니다. 여러분들 손바닥 감각 없으면 물건 잡을 수 없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없으면 설 수도 없고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사물 보는 감각이 없으면 못 봐요. 귀가 접촉하는 감각이 없으면 소리를 못 들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것은 접촉에 의해서 거기서 뭐가 이미지가 생기고 사유가 생기고 내가 뭘 하려는 의지작용이 일어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접촉의 다른 말로 하면 연기입니다. 관계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상호 의존, 이거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뭘 체크합니까? 눈과 사물이 딱 접촉하면 여러분이 캐치하는 건 좋다 싫다예요. 말하자면 소리를 들으면서 좋다 싫다, 내가 이익된다 이익되지 않는다, 아름답다 추하다, 크다 작다, 이것만 판별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속에서. 어제구나. 뉴스를 보니까 조뭐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대. 조성뭐더라? 조수미. 네? 조수미. 조성문? 수미. 네?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수미? 소프라노지. 조승민. 제가 이 기억 못하는 거는,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는 전생에 가보고 아닐까 싶어요. 유수의 피아노 5분 동안 피아노를 치는데 모차르트의 교향곡 3번인가? 한 번하든가 뭐 그 제목. 저는 별로 음악 좋아 안 해요. 정말이에요. 트라우마 있으시죠? 근데 정말 좋아요. 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 트라우마 있어요. 노래 못 불러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 뭐 이렇게 치는데 몸에 전율이 오는 거야. 피아노 치는데 전율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전율은 대단하구나. 귀로 들으면서 딱 접촉되면서 몸에 바로 쫙 다는 거예요. 스님이 전율이었다. 그러면서 기운이
밑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찌르듯이. 이게 뭐지?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실 마음의 반응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접촉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손을 쓰면서 그걸 직접 체험을 하는 거죠. 이 직접 체험이 일상생활 체험이 그대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걸 체크를 할 때 제대로 무상이고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걸 잘 알면은 모든 존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 그것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자비심이 발현되는 상호 소통이 일어나, 관계성에서 상호 소통될 때 비로소 뭐가 생기는 그런 상호 의존 관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생기는 게 자비심이에요. 얘기하자면 저 사람이 좀 힘들고 이러면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분리되어 있지 않는 존재지 하는 인식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매도 찌지 뽑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이고 인류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 그런 흐름을 갖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흐름도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이런 자비심의 발현에 의해 업의 장애가 소멸되면서 미망이 휩싸여 있던 마음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깨어난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곧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법은 현상이에요. 마음밖에 따로 현상이 없고 현상밖에 마음이 따로 없다. 마음이 청경하고 주위 환경도 청경이 있다. 라는 진실을 이해하게 되고 체득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내도 지지고 싸우고 난리 치는 거예요. 국회 보십시오. 내도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민주당하고 자유당하고 내도 싸우고 그러면서 또 화해도 하고 그런 같이 술 마시고 밥 먹으면서 또 국회로 또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가 운영돼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 권력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양해 줬기 때문에 그런 꼴을 보고 저놈들이 이 권력을 빌려줬더니만 저렇게 찌지 뽑고 싸우고 음주운전에서 뭐 사고나 치고 국민 낸 세금 갖고 놀러 다니고 저 나쁜 놈들 우리 그러잖아요. 그 놈들 보면서 저 나쁜 놈 다시는 저 놈 안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얘기하잖아. 그럼 그 사람도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인이 되면 그런 거죠. 그거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나서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 장관이나 또 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나서가 대통령하고 강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그래서 몸을 자비심으로 관하면 그 관찰하는 마음이 자비손이 됩니다. 처음에는 형상한 손으로 하다가 차츰 투명한 손, 공 같은 손, 무명의 손으로 이행하여 빈 마음 자체에 이르게 됩니다. 유형의 손에서 무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형의 손을 만들어서 몸을 관찰할 때 유형의 손이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됩니다. 이런 몸 상태는 심리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 꽃갱이를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땅을 팔 수 있듯이 손모양이 나타나든 없어지는 상관없이 자비손은 몸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 중에 집중이 잘 되고 있으면 자비손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비손이 사라졌다고 생기기를 반복해도 몸의 이미지는 잘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행이 익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몸의 이미지를 보여요. 눈을 감고 관찰하는데 그럼 별로 눈을 감고 관찰하는데 몸이 보인다면 이제 마음이 눈이 생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더래 하면 된다. 그렇지만 집중력이 좋은 사람, 관찰력이 좋은 사람은 자기 손과 몸이 같이 보여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자유자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6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얘기해 주죠. 첫째, 자기 손과 몸이 접촉할 때 느낌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느낌이 마냥 빠져서도 안 됩니다. 체형을 느끼려 하는데 신경 쓰면 더 이상 수행 진전이 없습니다. 느끼려고 하는 그 느낌에는 그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느끼는 의도는 관찰을 방해하기 때문에 느끼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짜증, 실증이 납니다. 실증 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수행 체험도 없고 애를 많이 쓰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팽개쳐버려요. 그래서 느낌은 조건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느낌도 관찰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는 의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보는 성품은 우리 마음의 본성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 법을 간하다, 화두를 간하다, 성품을 보다 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든 깨달음은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막 느끼려고 해서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서장에서도 한나라 사람이 보면 한나라 사람을 비추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비춘다. 비추는 뭡니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감정과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보는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밤에 머리는 의식이 불빛같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에 혹시 전등불같이 깨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있네. 그럼 수행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깨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야만이 수행하는데 좋아. 그러면은 이제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깨 있어야 돼요. 그게 동정이래야. 그 다음에 그럼 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잠들 때 코를 막 골고 있는데 코 골고 있는 걸 지켜본 분 계세요? 잘 있어요. 저희 아저씨 한 번씩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길게 보고 있느냐 짧게 보느냐가 있는데 자, 짧게 보고 만 사람. 짧게 짧아요. 근데 스님 한 번 꿈을 꿨는데 꿈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그 전에 딸이랑 그 영화를 봤는데 무자비하게 총을 막 쏘대는 걸 그 꿈을 꾸고 제가 잤거든요. 근데 잤는데 갑자기 총 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누워있는데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 계속 제가 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의 공부가 했다는 게 거기서 느꼈는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깨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그 단어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그래서 꿈에서 제가 깼어요. 깨니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저는 자비심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안 죽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영민심은 있었으면 하나도 없고 내가 살아서 다행이다 이 생각만. 그러니까 이제 꿈은 자기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수행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꿈에도 염이 작용합니다. 알아차림이 작용해요. 알아차림. 예? 자, 꿈에도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생각을 하죠. 이미지를 일으켜요. 생각하게. 총 쏠 때 내가 어떻게 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지각한다는 거죠. 지각작용이에요. 그다음 생각사도 있어요. 조작도 해요. 사유도 해요. 내가 막 사유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꿈속에도 생각염, 생각상 다 있어요. 맞아요. 얘기해서. 꿈에도 꿈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깨 있을 때에 의식 작용하는 거하고 꿈속에서 의식 작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의식계에 있는 작용은 거칠어요. 의식. 근데 꿈속에서 의식 작용은 미세해요. 얘가. 그래서 꿈속에서 의식이 깨있고 알아차림 되고 이러면은 막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화두를 들 때도 꿈속에서 화두 드는 사람이 있고 꿈속에서 몸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열심히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얘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수행자다 아니다 안에 수행 돼가고 있구나 안 돼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의식이 깨 있으면은 그걸 이제 몽중이대라 그래요. 깨 있는 것이 안 바뀐다. 내 꿈속에서 의식이 깨 있는데 알아차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면은 몽중이래요. 걔가 그런 경지 가야 안 되겠어. 저는 코를 골면은 그냥 코 골고 있는 거 지켜보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계속 그런 의식은 깨어있죠. 코는 계속 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야. 얘기하면 바로 깨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보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래요. 너무 피곤하면은 몸은 잠들어서 코를 골고 있고 의식이 깨어있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다 얘기는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느낌 다음에 이미지고요. 이미지 다음에 이제 의지작용이거든요. 그 의지작용이 바로 한번 업이고요. 요 생각, 사고, 또 오온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는 생각상이고요. 요 느낌은 바로 숙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접촉이죠. 요 중간에 이제 경각심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래 가잖아요. 요래 가는데, 여기 의작용이 이게 뭐, 여기 바로 의도예요. 자, 느끼려는 의도가 여기 일어나죠. 자, 느낌은 어디에요? 여기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벌써 내가 느끼려 하는 의도가 일어날 때는 느낌은 사라지고 없어요. 벌써. 그래서 막 느끼려고 하면 느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느낌이 뭡니까? 이 느낌이 접촉이잖아요. 이 접촉. 그죠? 이 접촉으로 보면은 바로 체험이라는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 접촉에서 이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오는데 벌써 이 느낌이랑 체험이 지나고 난 뒤에 뒤에 가가지고 느끼려고 하니 느낌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야. 그래서 대부분 수행하시는 건 느끼려고 막 노력하다가 수행 일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느낌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딱 물어보죠. 혹시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느끼려고 했기 때문에 수행 체험이 없는 겁니다. 느낌도 캐치가 안 되고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해줘. 당신 애는 계속 쓰다가 나중에 지쳤어. 수행이 안 된다 생각하고 나도 수행 중단하게 될 겁니다. 뭘 버리냐? 느끼려 하는 걸 지금부터 버리지. 그리고 알아차림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용어도 그래. 용어도 내 그리 얘기하죠. 뭘 느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느낌을 알아차렸다. 이러한 느낌을 알아차렸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바꾸라고 조언을 하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느낀다 하는 그냥 대상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그 대상을 알아차린다 하면 거리를 두고 안다. 거리를 두고 아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 판단이 들어가요.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 직관을 알아차림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알아차림 이것이면은 그 안에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뭘 판단하냐?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르다 하는 판단.
정신현상, 물질현상에 다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느낌은 그 판단이 없어요. 이 판단이 뭘 얘기하는 건 바로 지혜입니다. 바르게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둘째부터 그걸 또 자세하게 우리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다 우리가 코칭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비선사가 벌써 저기 센터 연재 12년째입니다. 12년째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행 일기를 우리가 전부 다 접수해가 다 모아둡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코칭하는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이것이 모여가지고 계속 수행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코칭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늘 잘못된 코칭이 가능해져요. 바른 코칭이 아니고. 그래서 수행 일기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분류를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코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른 체험하에서 바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게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신청하는 것도 자비수고하는 신청을 제일 많이 해요. 가장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던 것이 차명상, 자비답성이에요. 그 다음 가장 노하우가 적게 쌓인 것이 거기서 명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명상도 적어도 한 10년 되면은 사안이 달라질 것이다 하고 판단해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수행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코칭이 전문적으로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